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요즘 시장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든 전 세계 주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즉 바로 국민입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 맞았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나왔던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다가 나훈아 씨 콘서트를 보게 됐었습니다. 근데 나훈아 씨 콘서트 중에 굉장히 감명 깊었던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정치적 견해는 다 빼고요. 국민의 힘이다. 모든 것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정말 지금 주시장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이 불안한 장세에서 국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불안한 경제 속에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들어오지 못한 국민의 힘이 자금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하락이 되게 된다면 다시 반등의 기회를 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좀 조심하셔야 될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시총이 크거나 혹은 또한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들은 국민의 힘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무너지게 됐을 경우에 좀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좋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 왜? 아직 자금은 충분하니까 국민 그리고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기관 투자, 외국인 투자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어느 종목에 많은 수급이 들어갈 수 있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 종목이 정말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종목이 수급이 못 들어올 건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 문자로 주실 때는요. 샵 3772 문자로 주실 때는 샵 3772를 보내주시고요. 전화는요. 02377-0263번 정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그리고 지금 소외되는 종목인지에 대한 구분하는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요소는 꼭 적어 보내주셔야 합니다. 제가 상담을 드리고 싶어도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빠지게 되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은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이제 못다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까지 들어오시면 되고요. 비밀번호는 74개입니다. 7777 비밀번호 꼭 잊지 말고 들어오시면은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오늘 만약에 또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교재를 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제가 또 2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오늘 많은 종목 상담과 내용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을 또 바라보고 또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예측하는 시간. 그래서 황주명의 베스트하기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주일을 더 잘 준비하려면 결국은 토요일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 한 주간 마감 시황을 보게 된다면 코스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코스피가 사실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적인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매도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제가 큰 종목들은 좀 조심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개인 힘이 세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시총이 들어가는 종목들은 약간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2,400포인트 상단에서는 좀 매매를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전략도 유효하다. 왜 그러냐?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분의 1 액면 가격 대비 300만 원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크게 올라가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큰 종목 위주로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불안해야 됩니까? 이렇게 또 질문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외국인 풋옵션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풋옵션이라는 것은 하락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건데 외국인들이 조금씩 풋옵션을 매수하는 경우와 매도하는 경우가 혼조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예전에는 매도 중심이 나왔다가 지금 매수 중심도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정말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뭐 급락을 예견한다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 지속적인 매수는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을 조금 갖고 계시고 2200에서 2400포인트 박스 흐름을 보시는 거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박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박스 기준으로는요. 코스피는 2,400이 상단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에서 2,400 이렇게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50에서 900선 사이가 지금 박스 구간으로 그래서 900 저항 구간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기준을 잡고 가면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매매를 집중해야 하고 어느 포인트에서 조심해야 되는지 좀 참고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코스피 지수를 보니까 오늘 역시나 한 2,300에서 2,400포인트, 2,325포인트 당연히 일목균형표 구름대 반등은 나왔지만 여기서 이제 지지 구간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공격적 보수적인 부분보다는 제가 스토리 분석이라는 이야기 드리죠. 정말 내용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신 전략이 유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사실 이렇게 좀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다 보면 조금은 저번 주, 저저번 주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징주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러다 보니까 불안정할 때는 어떠한 섹터들이 움직이냐에 대한 퀘스천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세 가지 특징주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동전주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원래 우선주라든지 동전주는 시장이 불안정할 때 오히려 소외 종목들 위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런 케이스들이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한전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상승 흐름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동전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강세 흐름이었다. 대한전선, 메스캐피털, 그다음에 조인알미늄 이런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이 불안정할 때 동전주들이 상승한다라는 기본 그 로직을 갖고 접근하시면은 좀 좋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정부 정책 수혜주는 그래도 타 종목에 대비 상대적 상승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어떤 게 있었냐면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죠? 예,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좀 상승하게 됐는데 수소 관련된 종목들 중에 이제 좀 눈여겨볼 것이 한국가스공사. 예, 오랜만에 한 9% 이상의 좀 기염을 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유라테크라든지 동아화성 이런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좀 강력한 모멘텀과 패턴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약바이오주들 아직까지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죠? 인간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금전적인 부분들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건강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FDA 승인 이슈가 좀 있습니다. 뭐 코로나 이슈도 있겠지만 FDA 승인 이슈와 함께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G3BNT라든지 그다음에 국동 그리고 PCL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반적인 그래서 이렇게 흐름들을 좀 체크해 보면은 시장이 조금은 혼조 양상을 보이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뭐 급락에 대한 우려감이라기보다는 정말 종목의 선택과 집중이 정말 중요한 시대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어떤 단기 트렌드라든지 펀더멘탈 이런 쪽으로 너무 접근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스토리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압도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어떤 매매에 대한 기법도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많은 부분들 지금 체크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로직까지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저도 이번 주에는 조금은 스트레스가 있었던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말 개인 투자자들 마음속에서 같이 가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행복한 동행이 되고 싶은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오늘 제가 조금은 치유될 수 있는 시간도 같이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화는요. 02377-0263번. 문자는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또 제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LG 디스플레이거든요. 아, LG 디스플레이시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0%인데요. 매수가는 네. 15,600원이에요. 아, 15,600원. 지금 딱 100원 수익 중이시네요. 네. 예, LG 디스플레이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냥 거기서 직원이 추천해줘서 들어갔거든요. 아, 이제 이제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아서 이제 들어가신 것 같은데 혹시 네. LG가 예전에 네. 이름이 LG가 어떤 약자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LG가 럭키 네. 금성입니다. 럭키 금성. 그러니까 예전에 골드스타 그 럭키 네. 금성인데 제가 왜 그 약자를 여쭤봤냐면 그 풀네임을 여쭤봤냐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럭키를 맞지 않을까? 행복을 한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상반기 때 LG 디스플레이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상반기 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인원 감축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중국 포함해가지고 BOE라든지 중국에 이제 굉장히 큰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수율 니즈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식은 실적이 좋아지고 니즈가 증가하면은 상승을 하기 마련이죠. 네. LG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다시 턴어라운드 국면과 함께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하반기 때는 오히려 다른 섹터, IT 섹터 중에서 이제 덜 간 종목, 디스플레이 쪽으로 두각을 받을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OLED 디스플레이 쪽에 관련된 섹터들을 보자. 이런 지금 리포트라든지 이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내용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제 상단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상승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을 갖고 가신다면 19,000원까지 목표가 19,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 이상도 갈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직전 저항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손절 네. 라인은 13,800원 잡히는데 지금 시장에서 특별하게 투자할 만한 큰 종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LG 디스플레이 좀 롱텀으로 가져가신다면 코스피 200 종목이기도 하고요. 충분히 좋은 수익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시청자님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아니, 요즘에 가는 것 갔다가는 또 한 이틀 조정을 하걸래 네네. 안 파는 게 좀 후회스럽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마음에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그런데 네. 이제 만약에 그런 것 같아요. 큰 종목 중에서는 이제 선택할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그죠? 코스피 200 예, 종목 중에서는 뭐 갈 종목 제가 봤을 때 한 3개 정도 보이는데 그중에 하나 종목일 수 있으니까요.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고 또 상반기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조금 기대가 되거든요.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조금은 긴 숨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그럼 갖고 있어야 되겠네요. 예, 오히려 내년도에 좀 더 턴어라운드도 기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요. 그래요. 이렇게 들쑥날쑥 해도 그냥 기다렸다 내년 상반기까지 보라는 거죠? 네, 목표가는 정해드렸으니까요. 19,800원에는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하실 만한 종목이었던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담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고요. 네, 71,000원에 30%. 71,000원에 30%시고요. 예. 네,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왜 들어가셨습니까? 그때 뭐 이런 그 의료기 이런 쪽도 많이 이렇게 하고 그 관절염 그 치료제도 많이 네. 이제는 병원이나 이런 데서 쓴다고 하고요. 네네. 그 증권사 리포트도 조금 좋게 나오고 이래가지고 들어갔는데 계속 좀 밀리더라고요. 네. 네. 이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뭐 관절염 치료제라든지 근데 원래 이 종목은 원래 미용 관련된 종목이죠, 그죠? 네네. 예전에 리포트가 이런 게 나왔어요.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이런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그게 왜 연어라는 얘기가 나왔냐면 필러 있죠, 필러. 예. 그 리주라닐러라고 해서 그 연어 추출물로 만든 필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근데 예. 과거에 좀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좀 기염을 통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간 미용에 대한 욕구 그리고 건강에 대한 욕구는 정말 이제는 여자, 남자, 여성, 남성 불문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수급이 여기서 지금 대량 수급이 8월 18일 날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 8월 18일 날 발생하고 사실은 시가를 지키고 올라갔어야 되는 건데 시가가 좀 무너졌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요. 다만 내가 지금 7만 1,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갈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10만 원이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7만 4천 원 부근에서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종목이 이제 어느 정도 속도 면에서 좀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네네. 7만 4천 원에서는 전량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자리까지는 다시 충분히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5만 5천 원 드리는데 지금 수급 이탈, OBV가 이탈이 없습니다. 시장만 턴어라운드 되면 다시 빠르게 7만 4천 원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매도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적정 가치 수준이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네. 종목 교체를 하셔서 가시는 전략도 US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요, 이게 좀 네. 기간이 오래 걸릴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와 그다음에 어떤 미용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슈 중에 중국 이슈도 좀 있어요. 물론 중국의 이제 수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미용 관련된 이슈로 함께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올해 안에 아마 충분히 반등은 있을 수 있다. 뭐 10월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11월 정도 안에는 반등이 나올 거니까 그때 종목 교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뭐 종목적으로 이제 또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제약에 쏠려 있거나 아니면 뭐 디스플레이에 쏟겨 있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부분이 나오는 이유 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만약에 못다한 얘기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까지 들어오시면 되는데 비밀번호는 74개다. 행운 가득 받으시라고 74개 적어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들 계속해서 다양한 종목들 이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또 다음 분 연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세계형 하이테크 매수가 25,500원인데요. 네네네. 비중은 15%입니다. 비중 전망 부탁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세경 하이테크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그 표로 휴대폰 그거 출시돼갖고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아갖고 네네. 들어갔는데, 예.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휴대폰이 한동안 새 거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또 신제품이 이제 출시가 되고 있는데 세경 하이테크는 이제 그런 거예요. 글라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주목받을 수 있고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뭐 애플 5G 폰 나온다, 삼성 새로운 신규 스마트폰 나온다. 그때 최대 수혜주는 무엇이냐 이렇게 했을 때 세경 하이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회사가 이제 수원에 있는 회사인데 제가 한번 체크하려고 하다가 좀 아직 방문은 못했는데요.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는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업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차트 보면서 바로 가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매수 단가가 25,500원, 비중 15%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쌍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려는 흐름이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OBV 이탈이 없습니다. 제가 앞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디스플레이 쪽에 다시 한번 두각이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당연히 다시 한번 시장의 턴어라운드와 함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저항이 좀 보입니다. 다음 상승에서는 원래 제가 볼 때 신고가 돌파도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저항이 너무 많이 쌓여서 34,000원 부근, 34,000원 부근에는 전략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충분히 34,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손절 라인이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항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18,200원은 손절 라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34,000원까지 충분히 가져가셔서 수익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10%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만약에 10% 정도 추가 매수하실 거라면 지금 평단이 25,500원이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지금 만약에 그냥 내려와서 2만 원 언더 내려오면 매수하시고요. 아니면 기존 물량만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은 게 종목이 조금 속도가 다소 느려요. 그래서 그러면 2만 원 더 내려오면 추가 네, 추가로 매수하고? 매수하시면 되고 안 오면 그냥 가져가시고 그러면 그냥 현재 있는 거만 가져가고요. 네, 그렇게 하는 거에 가장 좀 시간적인 부분. 우리가 또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합리적인 투자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우리 시청자님
언제나 성공 투자 되시기를 많이 바라겠고요. 오늘 또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계셔서 또 문자도 또 체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또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네, 대표님 매주 토요일 방송 보고 있습니다. 컴투스 125,000원에 10%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와, 오늘 제가 예상을 했던 거랑 똑같네요. 그죠? 다양한 섹터가 나오고 있어요. 왜? 불안정하니까 이제 다양한 종목들이 다 불안정해서 정말 어느 쪽으로 매기세 갈지가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최근에 게임 회사 대표님 미팅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 회사에 대해서 이제 유통 구조를 조금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제는 뭐 개발사보다는 사실은 유통사가 돈을 벌고 있고요. 예전만큼 게임을 만든다 하더라도 게임 하나 개발비가 몇백억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게임들이 너무나도 적대요. 그런데 그 하나가 성공했을 때 다른 게임들을 다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약간 어떤 느낌 나죠? 제약사랑 비슷한 느낌 나죠? 컴투스는 그러면 예전에 이제 성공했던 게임들을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게임들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은 많이 상위권에서 도태되고 있습니다. 게임 개발비는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해요?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컴투스 물론 중국이라든지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있지만 지금 판호도 어려운 상황, 차트 보면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낚시 관련해가지고 게임이 한번 굉장히 대박이 난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한번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좀 다소 아쉬운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수가 125,000원인데 이제 언택트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125,000원은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5,000원에는 전량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손절 라인은 105,000원을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게임주 중에서도 조금은 더 판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연결돼 있는 종목들, 혹은 조금 더 작은 종목들이 또 크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해서 조금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25,000원, 손절가 104,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봐드리고 있고요. 또 계속해서 지금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번 또 다른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문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매수가 18만 원입니다. 58%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아, 제가 너무 시원하게, 그러니까 아니면 아니다, 맞다면 맞다 하니까 조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상처를 받으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있는 그대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저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8만 원에서는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만 원, 18만 원에서 매도인데 롱텀으로 보면 20만 원까지는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아직 좋습니다. 아직 좋으니까. 근데 19만 6천 원 정도에서 매도를 하세요. 이 종목이 30만 원, 40만 원 가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표 주자로서 저는 20만 원까지 적정 가치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만 원 조금 약소하지만 19만 6천 원에서는 전략 매도 의견 제시를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지금 15만 원 잡히는데 폭이 너무 크죠. 손절 라인 15만 원, 목표가 19만 6천 원 제시 드릴 테니까 압도적인 수익 꼭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십시오. 현대차는 아직 성장 모멘텀은 조금 더 남아있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종목과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또 같이 또 전화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보내주셔야 돼요.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 놓쳐가지고 또 상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 8만 원에 20%입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고 그다음에 종목적으로 지금 매수가가 8만 원에 20%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네, 4월 20일경 매수했는데 계속 흘러내려서. 수익이 나셨다가 이제 다시 좀 또 돌아오는 그런 케이스 때문에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가 되세요? 실적도 좋고 합병 이슈도 있고 해서 중장기로 끌고 가려고 네, 제가 11만 9천 원에도 매도를 안 했는데 네. 지금 거의 수익을 만나보고 있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건데 예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누가 그렇게 세제래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름 비슷하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고 그랬는데 요즘엔 조금 예쁘지가 않죠. 예전만큼의 네, 상승은. 그렇죠. 사실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이렇게 3대 종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3대 네. 종목이 이제 좀 다소 힘을 잃고 있어요.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 그룹주고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치료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이 왜 빠지느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왜 빠지느냐가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또 간단합니다. 기관이 싫어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느 정도의 선에서 자꾸 매도하셔라고 말씀드렸던 게 주식은요 너무 사랑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싫어하면 조금 피해가 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기관이 연일 매도하는 게 보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면 눌리고 올라가면 눌리고 이렇게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반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은 있는데 좀 아쉽더라도 이번에는 매도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그 자리가 조금 아쉽습니다. 97,000원에는 매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7,000원에 매도를 하시고 나중에 또 많이 내려왔을 때 매수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77,000원 드리겠는데 97,000원까지 한 번 더 반등이 있으니까 그때 매도하셨다가 나중에 또 잘 사면 되잖아요. 그죠? 싸게. 네, 지금은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97,000원에 매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담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투자 되십시오. 아, 제가 정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상담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참 좋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또 그러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내적 갈등이 항상 심한데 근데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득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아프더라도 또 더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 드리자라는 결론을 내리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또 슬퍼하지 마시고 꼭 좋은 수익으로 또 계속해서 다른 종목으로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PPI고요. 매수가는 9,600원이고요. 비중은 35%인데요. 액수가 많아가지고 35%에도 돈이 너무 손해가 지금 너무 많이 가가지고 속상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비중이 많으면 또 자금이 많을 때는 항상 불안감이 오죠, 사실. 네, 관련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제가 방송 보고 방송에서 손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올 1월 달에 들어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목표가를 13,000원에 둬가지고 제가 13,000원까지 기다리다가 놓쳤어요. 아, 그러니까 수익권이셨다가 뭐 다시 또 떨어지고 뭐 이런 내용인데, 네. 지금 이제 9,600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PPI 내용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은 이 종목은 5G 관련된 종목인 거 아시죠? 예, 알아요. 예. 근데 그 5G는요. 순환매가 될 겁니다. 최근에 수소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급등하면서 순환매가 한번 됐잖아요. 네. 시장에서 파이가 커지는 기업은 결국은 다시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은 기다리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다만 이 종목이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죠. 자, 12,000원에는 저항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 네. 12,000원까지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정고점이 2번 찍히거든요. 그럴 네. 때는 과감하게 매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2,000원 5G 슈퍼사이클 한번 들어올 때 왜냐하면 디스플레이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5G 폰의 증가거든요. 이번에 아이폰도 5G 신형이 나왔어요.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5G 이슈가 있을 거니까 12,000원에는 전략 매도 하시고요. 우리 손절 라인 좀 체크해 보셔야 될 텐데 손절 라인은 7,000원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손절 라인 짧게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텐데 손절 크게 안 올 것 같고요. 손절보다는 크게 목표가 12,000원 기억하시면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종목이 11월 말까지 안 올라간다. 그럴 때는 종목을 조금 축소하는 의견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2,000원에 전략 매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문자도 지금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문자 한번 좀 체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이 엔지 매수가 3,100원, 비중 10%입니다. 추격 매수했는데 계속 들고 갈까요? 자, 신성 ENG 한번 볼까요? 신성 ENG. 자, 신성 ENG가 이제 우리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린 뉴딜, 뭐 그다음에 뭐 태양광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잘 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그린 뉴딜 예전에 제가 자전거 테마주 이야기할 때 한번 그 정권 때 자전거를 한번 크게 밀었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시장 자체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본질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성 ENG 같은 경우도 이제 충분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태양광 이슈로 해서 바닥에서 500원부터 지금 3,8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10배 구간, 5배 구간, 20배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5배 구간이 2,500원, 그다음에 10배 구간이 5,0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정말 많이 갔을 때가 이제 5,000원 구간까지 갈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 BPS가 동전입니다. 800원대면 8430이면 3,200원이면 저는 이제 거의 다 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100원의 비중 10% 추격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3,200원 지금 왔으니까 지금 150원, 그래도 50원 정도 수익 구간이시죠? 종목 정리하시고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전략도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교체 의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종목 계속해서 봐드리고 있고요. 만약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언제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만약에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시황에 대해서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비밀번호는 74개입니다. 7777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어떠한 종목들을 또 봐야 되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어떻게 갔는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과 좀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좀 짚어드리고 싶은 종목이 바이오톡스텍이라는 종목부터 조금은 보고 싶어요.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 셀트리온이랑 좀 연결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바닥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랬지만 지금 올라오면서 거래량 증가하잖아요. 그죠? 원래 주식은 거래량 없을 때 매수해서 거래량 많을 때 매도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뭐 한 6,500원대 말씀드렸고 지금 12,800원까지 더 나아가서는 뭐 15,450원까지 갔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비임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임상 사람에 쓰기 전에 화학적으로 먼저 테스트를 할 때 바이오톡스텍의 기술을 쓰게 되는 거고 셀트리온이 또 주주로 참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고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뭐 흐름 나쁘지 않은 국면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게임 종목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게임주 중에서 제가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로 좀 이야기하는 게 웹젠이에요. 웹젠. 웹젠인데 뭐 24,000원대 말씀을 드렸고 4만 원까지 갔는데 만약에 판호 때문에 그런데 판호도 사실은 이건 IP 판호입니다. 웹젠은. 근데 어쨌든 그래도 중국 쪽이 조금 더 녹화할 수 있는 종목을 보셔야 되는 게 인구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인구적인 차이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떤 종목들 또 앞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 자, 오늘도 두 종목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메디포스트라는 종목을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메디포스트. 자,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 이제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 이제 무릎 이슈들이 많은 게 현대인들이 운동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무릎 연골이 더 약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이슈들이 다시 한번 첨색폭파가 함께 두각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확인하실 부분은 뭐냐면 세계 최초 혈액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좀 있는데 만능 줄기세포 또 기술 개발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줄기세포 이슈랑 해서 좀 덜 오른 종목 찾겠을 때 메디포스트는 굉장히 좀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 한 번 더 보시게 되면은 국내 1위 제대열 은행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대열에는 다 줄기세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첨세법 최대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좀 특징적이었던 게 이날 어느 날이냐면 9월 28일입니다. 9월 28일 날 대량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대량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 없이 쭉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목균형표 구름대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매수가는 한 29,000원 이하까지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짧게 보겠습니다. 한 28,000원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제시해 드릴 수 있는데 흐름 자체가 굉장히 지지대까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은 그 라이온 캠텍이라는 종목인데 라이온 캠텍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제가 차트를 지금 보면서 이 바닥주 중에서는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좀 함께 좀 보고 있는데 라이온 캠텍 같은 경우는 이제 인조 대리석 및 합성 왁스 관련된 종목으로 좀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인조대리석과 합성왁스가 시장에서 얼만큼 두각받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이 그 기본적인 원료가 석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석유가 워낙 요즘 유가가 전년도 비해 많이 싸졌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런 합성화스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적적인 부분들은 바로 이제 영향을 받게 되면서 오히려 상반기 때 영업이익이 65억으로 유가 하락 관련해서 반사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언제든지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친환경 관련해가지고 방호복, 마스크 필터에 합성왁스를 공급하고 있고요.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포장재 같은 경우도 지금 글루, 접착제 쪽에도 성분이 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관련된 두각으로도 지금 최근에 두각을 받으면서 새로운 신사업 모멘텀까지도 붙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보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보시게 되면은 지금 충분히 대규모 수급, 이 종목 기제가 특징적이다라고 본 건 뭐냐면 자, 바닥에서 상승할 때만 거래량이 높습니다. 지금 하락할 땐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죠? 상승할 때 거래량 먹고 또 상승할 때 거래량 먹고 그러면 충분히 OBV가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죠. OBV가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충분히 매집이 잘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 주주도 지분 70%의 유통 물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에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지금 한 7,400원 부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수가 7,400원, 목표가는 9,500원. 더 볼 수도 있는데 항상 적정선에서는 또 매도하시는 전략 유효할 것 같고요. 손절가는 6,000원 보는데 안정적인 흐름의 종목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종목적인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잡아가느냐? 그거는 물론 제가 못다한 이야기는 노란토 오픈 채팅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어떻게 급등주라 그리고 바닥줄 잡느냐에 대한 부분들 바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바닥에서 혹은 어떻게 급등하는 종목의 수급을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정보가 요즘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노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들이 있다 보니까 잘못된 기법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도 조금은 수정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드시죠? 근데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경규 씨가 최근에 한 말이 너무나 크게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배낭에 많은 것들을 들고 가면 올라갈 때 너무나도 힘들다. 근데 정상에 도달했을 때 배낭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은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더 즐길 수 있는 기쁨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당장 산에 올라갈 때 배낭에 너무나 가벼운 것들 넣고 아무것도 없다면 나중에 도달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성취가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들 만약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충분히 내가 에너지도 충분히 갖고 있고 또 내용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 기쁨은 배가 되고 3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떤 핵심적인 사항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주식이라는 수익이라는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조금은 무거울 수도 있는 얘기지만 잘 알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일목균형표 이제 시리즈 중에서는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전 일목균형표 4강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아주 짧게 핵심 사항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환선, 기준선, 후행 스팬이 있습니다. 자, 전환선은 9일로 5일 이동 평균선과 같고요. 기준선은 26으로 20일 이동 평균선 같다라고 했는데 요거의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고가와 저가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심값에 대한 로직에 대한 이야기들만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미래선 50이라는 것은 황주명이 만든 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는 60일선과 동일한 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미래선을 만든 이유가 뭐냐?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에 대한 로직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선행스팬 1은 기준선과 전환선의 중시값, 중간값을 갖고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은 26일, 전환선은 9일의 중간값을 갖고 만들어서 스팬, 한 뼘 앞으로 보내는 구름대를 만들고요. 선행스팬 2는 미래선을 26일 거래를 앞으로 이동한 선이기 때문에 이건 52죠. 그러니까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를 갖고 뭘 만드냐면 구름대를 만듭니다. 1이 2보다 위에 있으면 양운이 되고요. 그리고 2가 1보다 위에 있으면 음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구름대라는 단어까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구름대를 갖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자, 지금 용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목균형표는 그림을 보면 어렵질 않아요. 매법 하나 보고 바로 그림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검색식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전일 대비 500% 이상한 종목을 우리는 특이 종목이라고 검색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검색식은 거래량 비율 일봉전 거래량 대비 영봉전 거래량 비율이 500% 이상이다라고 됩니다. 일봉전이라는 게 뭐냐면 전일자, 영봉전은 당일자. 그러니까 전일 대비 당일이 500% 이상인 종목을 체크해서 보여라. 이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어렵지 않죠? 단순하죠? 그럼 이 부분을 갖고 우리는 거래량 비율에 대한 로직까지도 체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뭘 해야 되느냐? 자, 종목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로직에 대한 부분들까지 갖고 왔는데 저평가 종목을 어떻게 잡습니까? 자, 로직은 간단합니다. 구름대 위로 올라옵니다. 구름대 위로 올라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량 거래가 있어야 됩니다. 대량 거래가 500%가 나왔죠. 이제 검색식에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름대라는 걸 잡았고 구름대 위에서 대량 거래 500% 검색식 쫙 잡혔어요. 관심 종목에 두세요. 관심 종목에 두고 매일법이 간단해요. 그 다음에 그냥 이 시가봉을 해서 매수합니다. 자, 첫 번째 구름대 위에서 대량 시가봉을 해서 매수하면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이 나옵니다. 이게 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름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구름대는 저항과 같습니다. 구름대는 저항과 같은데 구름대 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전일자 대비 500% 이상의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대량 거래에서 이 시가보급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팁. 황주명의 베스트탁에서만 얘기하는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여기서 15% 빠지게 되면은 다시 15% 빠지면 다시 매수해도 됩니다. 왜? 만약에 제대로 된 시세, 내용이 좋은데 제대로 된 시세를 못 주면 다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핵심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시가보급의 15% 갭이 벌어지면 다시 붙이려는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른 거 하나 보겠습니다. 똑같은 그림일 수 있어요. 자, 신풍제약. 신풍제약도 사실 지금이야 잘 갔지만 흐름은 그랬어요. 대규모 500%입니다. 그죠? 일목균형표 구름대 위에서 500%가 발생하고 시가보근이 나옵니다. 시가보근에서 상승 흐름 나오고 시가보근은 상승 흐름 나오고 이 부분만 로직을 잘 이해하면 또 돌파했을 때는 대규모 수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하! 일목균형표 구름대에서 500% 이상 발생하는 대량 거래 첫 번째 양봉은 굉장히 중요한 봉이 되는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 거래 500% 첫 번째 양봉은 뭐가 된다? 기준봉이 된다는 겁니다. 기준봉에서 시가봉에서 매수를 하면은 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사례가 굉장히 쉽죠? UST.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똑같습니다. 대규모 수급이 딱 나와요. 일목균형표 구름대에서 대규모 수급이 나오고 나서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슬슬 내려와서 시가봉원에 왔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그런데 왜 구름대 밑에서는 안 합니까? 이거 물어보실 수 있어요. 구름대 위와 아래는 딱 하나입니다. 악성 매물을 소화해서 탄력이 방방방 있는지 구름대 밑에는 탄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종목이 구름대 밑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종목이 좋으면 구름대 위로 금방 올라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종목의 스토리 분석이고요. 어쨌든 그거는
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 드리고요. 자, 대량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대량 수급에서 시가보건에서 반등 하다가 땅 수급 들어오니까 횡보시켜놓고 나 갑니다 하고 딱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상황에서는.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슈비스도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돈오리. 근데 이런 문의가 왔어요. 제가 이제 대규모 수급 들어오고서 다시 한번 올라갔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근데 이제 그런 거 지루하다. 근데 여기서 조금 다른 모멘텀이 있죠. 왜? 응용입니다. 어떻게 응용하냐? 자, 대량 수급이 나오고 나서 흘러내려야 되는데 쭉쭉쭉 올라간 종목은 오히려 종가 부분에서 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매수 포인트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이만큼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게 지루할 수 있어요. 지루해도 수익을 벌면 되는 거죠. 6,000원에서 9,800원, 10,000원이면은 30%가 아닙니다. 더 높습니다. 거의 50% 상승이에요. 2달 만에 50% 상승을 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데 이런 로직을 하나 따박 가지고 있으면은 매매는 쉽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응용으로 가고 있어요. 패션 플랫폼. 패션 플랫폼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종목은 거래량이 안 붙는데요. 안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패션 플랫폼 자신 있다. 그 차트상으로 보시면. 왜 그러냐? 자, 보겠습니다. 대규모 수급이 나왔어요. 제 시가 부분에서 딱 하니까 이제 싫은 거죠. 이 종목 빠졌네 이러는데 어때요? 오잖아요. 수급이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에너지가 모이면 빵 하면서 1,300원까지 오니까 1,000원에서 1,100원 사이에 매집한 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보고도 퉁퉁퉁퉁 매도해도 오케이 괜찮다라는 겁니다. 주식은 이래서 재밌는 겁니다. 로직을 알고 원칙을 알면 매매에 대한 로직이 크게 무리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방 말씀드렸죠, 그죠? 부방 딱 말씀드리니까 거래량이 없는 종목을 어떻게 매매합니까? 라고 질문이 오신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부방은 원래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없는 거고요. 상승할 때 거래량을 많을 때 매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저는 제가 말씀 안 드린 사례 갖고 잘 안 해요. 자, 보시게 되면 대규모 수급이 들어오고서 시가 부분에서 뚝뚝뚝 떨어지는데 10% 부분에서 매수하다 어떻게 돼? 대량 수급. 땅 매도. 요게 로직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로직 다시 한번 봅시다. 일목균형표 구름대 위로 올라가서 500% 이상의 대량 수급이 뭐가 된다? 기준봉이 된다. 기준봉에서 어떻게 매매하신다? 시가 부분에서 매수를 하시는데 이격 자체가 이렇게 벌어진 종목에서 매수를 해도 힘들어도 결국은 해피엔딩이다.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대한 학습과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느 순간 궤도에 오르시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버리는 연습도 하셔야 돼요. 제가 핵심 사항들을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과정까지는 정말 많은 것들을 버리고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핵심 기준이 되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 제가 매주 일요일이죠.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이데일리 매일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드리는 시간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777777 4개이고요. 제가 항상 주식시장에서 원칙과 기준을 강조하는 이유, 그 다음에 스토리 분석을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여태까지 이제 4, 5년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늘 잃지 않는 로직은 스토리와 원칙과 기준이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익으로 해서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실 텐데요. 그 짐 함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여러분들과 동행하겠습니다. 언제나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